문이 열렸습니다. 사돈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회장님? 사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구두를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어요. 사흘 전 저를 때렸던 그 손으로요.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품 구두가 젖었어요. 제 구두였죠. 시장 고무신 신던 그 발이 이제 이탈리아 수제 구두를 신고 사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살았어요. 중앙시장 수산물 코너. 거기 17번 가게가 제 자리죠. 새벽 4시면 일어나요. 5시면 가게 문을 엽니다. 노량진 경매장 갔다가 6시면 장사 시작이에요. 손님들이 좋아해요. 사장님, 오늘 광어 싱싱해요? 그럼요. 아침에 막 떴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죠. 생선 비늘에 베이고 칼에 손 베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딸 하나 있어요. 28살 민지예요. 대학교 4년. 장학금 받으며 다녔죠. 저는 등록금 걱정 없었어요. 민지가 효녀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광고회사 다녔습니다. 연봉도 괜찮았어요. 엄마, 나 이제 벌잖아. 시장일 그만하고 쉬어. 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 안 그랬어요. 난 일하는 게 좋아. 손님들 보는 게 재밌단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좋아했거든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지가 남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준호라는 청년이었죠.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응, 3년 사귀었어. 3년이나 숨겼더군요.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엄마. 민지 표정이 밝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그래, 언제 보자. 다음 주에 상견례 할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네 집이. 응? 좀 잘 사는 집이야. 그래. 얼마나? 강남에 빌딩 있대. 심장이 철렁했어요. 빌딩? 응. 건설 회사에. 그래.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 괜찮지? 당연하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집안과 사돈되면 괜찮을까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이었어요. 고급 한정식 집이었죠.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발레 파킹을 해주더군요. 저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어색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룸이 따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종업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갔죠. 사돈댁이 먼저 와 있었어요. 준호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죠. 명품 핸드백을 옆에 뒀더군요. 에르메스였어요. TV에서 본 적 있어요. 몇 천만 원 한대요. 옷도 명품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머리는 파마를 했고 손톱은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죠. 저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는 거였어요. 저는 시장 갔다가 온 거라 평범한 옷이었죠. 백화점 세일 때 산 그냥 그런 옷이었어요. 어머님이시군요. 사돈이 말했습니다. 웃긴 했는데 눈은 안 웃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사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부드럽더군요.
일 안 한 손이었죠. 제 손은 거칠었어요. 사돈이 느꼈을 겁니다. 손을 금방 뺐거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하신다면서요? 사돈이 물었어요. 네, 시장에서요. 아, 길게 아 소리를 냈어요. 뭔가 실망한 듯한 그런 톤이었습니다. 수산물 장사합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아, 네. 사돈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곤 딸을 봤어요. 민지야, 회사 일은 어때? 좋아요. 광고 회사 다닌다며? 네. 거긴 연봉이 괜찮지? 민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 얼만데? 사돈이 캐묻더군요. 그건 민지가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사돈, 식사나 하시죠. 아,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사돈은 저한테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민지한테만 물어봤어요. 민지야, 준호가 좋아? 네, 좋아요. 우리 아들 잘생겼지? 네. 공부도 잘했어. SKY 나왔거든.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유학도 다녀왔고 MBA 받았어. 지금 회사 이사야. 우리 남편 회사에서 계속 떠들었어요.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대답할 틈도 없었거든요. 어머님은요? 드디어 질문이 왔어요. 네. 민지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사돈 표정이 묘했어요. 동정?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깔보는 느낌? 언제요? 민지가 5살 때요. 힘드셨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느껴졌거든요. 혼자 민지 키우셨구나. 네. 대단하시네요. 칭찬 같았지만 비꼬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돈이 계산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손사래를 쳤어요. 사돈, 제가 괜찮다니까요. 단호했습니다. 마치 제 돈은 받기 싫다는 듯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돈차가 왔어요. 외제차였습니다. 벤츠 S클래스.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그럼 먼저 갈게요. 사돈이 타더니 창문을 올렸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준호 엄마가 좀 괜찮아. 웃어줬어요. 하지만 속으론 울고 싶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민지한테 짐인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먼저 예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지가 전화했어요. 엄마, 예단은? 응, 우리가 할게. 아니, 준혼해서 하겠대. 왜? 우리도 해야지. 엄마가 부담 갖지 않았으면 해서래. 말투가 이상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한테 돈 있어. 알아, 근데 뭐? 준호 엄마가 그래. 뭐라고? 우리 형편이 안 될 거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뭐? 미안해, 엄마.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 형편이 안 된다고? 시장 상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예물 가게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제일 좋은 걸 골랐어요. 이거 주세요. 네, 고객님. 포장 예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드를 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 결혼인데요. 이 정도야.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예물 샀다. 엄마, 왜? 딸 결혼인데 당연하지. 고마워, 엄마. 민지가 울더군요. 울지 마. 응, 행복해야 돼. 응, 엄마.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뒤 혼수 얘기가 나왔어요. 사돈네 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주소를 받았어요. 강남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고급 아파트죠. TV에서 본 적 있어요. 연예인들 산다는 곳. 그곳에 갔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어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34층 김 여사님 댁이요. 성함은요? 박영숙입니다. 잠시만요. 확인 전화를 했어요.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이 사방에 있었어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34층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역시 명품 옷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부터 넓었습니다. 신발장이 대리석이었어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와, 감탄이 나왔어요. 천장이 엄청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렸어요.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죠. 소파가 컸습니다. 가죽 소파였어요. 벽에 그림들이 걸렸고 다 비싸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사돈이 말했어요. 턱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인 대하듯이요. 앉았습니다. 사돈은 건너편에 앉았어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요. 차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혼수 얘기하러 오셨죠? 네. 리스트 봤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받아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기, 가전, 가구.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다예요? 네.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 이 정도는 해요. 사돈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반반하면 아니에요. 말을 끊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할게요. 그럼 안 되죠. 괜찮아요. 사돈. 솔직히 말할게요. 사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네. 어머님이 부담되실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시장 장사로는 힘들잖아요. 뺨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딸 결혼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사돈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아들 급이 있어요. 네. 친구들이 다 재벌 2세예요.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요. 무슨 말씀인지. 시장 상인 어머니라는 거 남들한테 말 안 했으면 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해하시죠? 사돈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눈은 안 웃고 있었죠. 일어났습니다. 저 갈게요. 벌써요? 네. 차라도 마시고. 괜찮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사돈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네. 혼수는 우리가 할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안 봤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참았습니다. 로비에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갔죠.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물은 그냥 흘렀습니다. 제 눈물처럼요. 집에 왔어요. 민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 엄마가. 응, 알아. 미안해.
괜찮아. 엄마. 민지야. 응? 넌 행복하기만 해. 엄마. 그것만 생각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사돈 말이요. 남들한테 말 안 했으면 해요.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부끄러운 건가요? 시장 상인이 부끄러운 직업인가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사돈이 민지한테 계속 말했다더군요. 결혼식 때 말이야. 엄마 직업 말 꺼내지 마. 친척들한테도 그냥 사업한다고 해. 민지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 딸이 엄마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한 달 전이었죠. 드레스 고르러 간대요. 엄마도 가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엄마 가자. 같이 갔어요. 드레스 샵이었습니다. 사돈도 와 있었어요. 어머님, 인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민지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예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쁘다, 민지야. 엄마. 민지가 웃었습니다. 사돈이 말했어요. 저건 별로네. 네. 너무 수수해. 이거 입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른 드레스를 가리켰어요. 더 화려한 거였죠. 준호 엄마. 이게 우리 집안격에 맞아. 또 시작이었습니다. 집안격. 그 얘기만 하더군요. 민지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맘에 드는 걸 입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빠지세요. 사돈이 쏘아붙였어요. 네. 이건 신부 문제예요. 드레스는 제가 사줄 거고요. 그러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민지가 울 것 같았습니다. 참는 게 보였거든요. 그날도 눈물 삼키며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직이었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신혼집에 입주했대요. 엄마, 집들이 할게.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그래,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알았어. 뭘 가져갈까 고민했어요. 시장에 갔습니다. 제일 큰 전복을 골랐어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아이고, 영숙이 언니. 딸 집들이 간다며? 응. 그럼 이거 가져가. 얼마야? 그냥 가져가. 안 돼, 돈 내야지. 우리 사이에. 시장 사람들이 좋았어요.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집에 와서 전복을 손질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내장을 빼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소금으로 문지르고 흐르는 물에 헹궜어요.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보자기에 싸고 리본도 달았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민진의 신혼집 주소 서초동이었어요. 새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래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누구세요? 엄마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나왔어요. 엄마. 반겼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민지야. 준호 엄마가 와 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돈이? 응. 거실로 들어갔어요. 사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명품 옷이었어요. 샤넬 가디건에 구찌 가방을 옆에 뒀더군요. 어머님, 인사했습니다. 사돈이 고개만 까딱했어요. 대답도 안 했습니다. 이거 가져왔어요.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뭔데요? 전복이요. 좋은 걸로 골랐어요. 사돈이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전복이 보였어요. 살아있는 거라. 꿈틀거렸죠. 아이고. 사돈이 인상을 썼습니다. 이런 비린내 나는 걸 우리 아들 집에 왜 가져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준 떨어지게. 사돈, 그래도 치우세요. 이건 정성껏 당장 치우라니까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가 뛰어왔어요. 준호 엄마. 민지야, 엄마한테 말해.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시장 냄새 나잖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돈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정성껏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게 감히 말대꾸야? 그 순간 탁 뺨을 때렸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당신 같은 노인네는 우리 집안 수치야. 당장 나가. 뺨이 얼얼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민지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저를 붙잡았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준호야, 넌 가만 있어. 사돈이 소리쳤어요. 준호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편을 안 들어줬죠. 일어났습니다. 보자기를 집었어요. 전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가지 마. 민지가 울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괜찮아.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도 있었고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전 차가웠어요. 가슴이 얼어붙었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제가 방금 뺨 맞고 쫓겨났다는 걸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뺨이 아직도 빨갛더군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어요. 하지만 가슴이 더 뜨거웠죠.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민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왔어요. 또 안 받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괜찮아? 전화 좀 받아줘. 답장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딸한테도 짐인가? 사돈 말이 맞나? 수준 떨어지는 건가?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눈물이 말랐어요. 더 이상 안 나왔습니다. 그냥 허망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해가 떴어요. 하지만 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안 갔어요. 처음이었죠. 30년 만에요. 전화기를 받습니다. 민지 부재중 전화. 17통이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 다 지웠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걱정했대요. 영숙이 언니 어디 갔대? 아프신가?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 있어? 응. 뭔데? 말해봐. 그냥 집들이 갔다며? 응.
안 좋은 일 있었어? 눈물이 또 났어요. 응, 뭔데? 말했습니다. 다 말했어요.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야? 뺨을 때려? 신고해야지. 아니야. 왜? 민지 생각해야지. 그래도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돈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누군지를요. 그게 사돈의 실수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비서 목소리였어요. 응, 미팅 요청 들어왔습니다. 누군데? 건설 시행사 대표래요. 회사 이름이 대한종합건설입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대표 이름은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사돈네 회사였어요. 어떤 용건인데 긴급 투자 받고 싶다는데요. 부도 위기래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네, 굉장히 급하대요. 언제 만나자는데? 내일이라도 가능하냐고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회의실 말고. 네, 내 집무실로 안내해. 집무실로요? 응,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있었죠. 30년 전 통장이었어요. 만져봤습니다. 낡았더군요. 표지가 해졌어요.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 1995년 3월 15일, 10만 원 입금, 시장 상인 상조의 명의였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였죠. 우리 돈 모아보자. 뭐하게? 투자하는 거야. 우리가 뭘 알아? 배우면 되지.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의했어요. 10만 원씩 모았습니다. 20명이 모였죠. 200만 원이 됐어요.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금 들었어요. 이자가 붙었죠. 6개월 뒤 조금 더 모였습니다. 부동산 어때?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응. 할 수 있을까? 해보자.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세미나도 다녔죠. 1년 뒤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시장 근처였어요. 낡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위치가 좋았어요.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게 쌓였어요. 2년 뒤 상가를 하나 더 샀습니다. 또 월세를 받았죠.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상가가 5개가 됐어요. 10년이 지났죠. 10개가 됐습니다. 재개발 붐이 일었어요. 우리 건물들이 가치가 올랐습니다. 팔았어요. 그 돈으로 더 샀죠. 15년이 지났습니다. 법인을 만들었어요. 정식 투자 회사였죠. 제가 대표가 됐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이 지역 상권 절반. 우리가 소유하게 됐죠. 빌딩도 3개, 아파트 상가 여러 개, 오피스텔도 있었어요. 자산이 수백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저를 그냥 시장 상인으로만 알았죠. 왜 숨겼냐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지 때문이었어요. 딸이 제 돈 믿고 나태해질까봐 스스로 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했어요. 시장 일도 계속했죠. 그게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명품 옷도 안 입었어요. 시장 옷이 편했습니다. 외제차도 안 샀어요. 지하철이 좋았죠.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사돈한테 제대로 보여줄 때가요. 통장을 덮었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뺨의 붓기는 빠졌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죠. 내일이면 사돈을 만나게 됩니다. 제 집무실에서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평소엔 안 입는 옷이죠. 검은색 정장. 샤넬 제품이었어요. 몇 년 전에 샀습니다. 중요한 미팅 때만 입었죠.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 보였어요. 시장 아줌마가 아니었죠. 회장이었습니다. 구두를 신었어요. 이탈리아 수제품 페라가모였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10년 전에 샀죠. 한 번도 안 들고 다녔어요. 오늘 처음입니다.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우리 빌딩이었어요. 20층짜리 건물. 1층부터 5층은 임대. 6층부터 20층이 우리 회사였죠.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회사 차였어요. 제네시스 지구 10. 운전기사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갔죠.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끝에 제 집무실이 있었죠. 비서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미팅 준비됐어? 네. 몇 시에 온대? 2시입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였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게 해. 네. 로비에서요? 응. 몇 시까지요? 3시간. 네. 5시에 올려보내. 비서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높은 곳이었습니다. 내려다보는 풍경, 권력의 맛이었죠. 2시가 됐습니다. 비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응. 김미숙 대표 오셨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게 해. 네. CCTV를 켰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로비가 보였어요. 사돈이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명품 옷이었죠.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초조해 보였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시계를 자꾸 봤죠. 전화를 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손짓이 커졌습니다. 화난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사돈이 일어났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죠.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사돈이 다시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사돈이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다시 앉았어요. 커피를 마셨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돈 얼굴이 상했어요. 지친 표정이었죠.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3시간이 됐습니다. 5시였어요. 비서한테 전화했습니다. 올려보내. 네, 회장님. CCTV를 껐어요.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죠. 의자에 앉았어요.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비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미숙 대표님입니다. 뒤에서 사돈이 들어왔죠.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회장님, 안녕하십. 말이 끊겼습니다. 고개를 들었거든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나 봐요. 휘청거렸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말을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사돈.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친절하게요. 하지만 눈은 안 웃었죠. 사돈은 못 앉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땀이 났어요. 이마에서 뚝뚝. 겨울인데도요. 서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사돈이 앞으로 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죠. 차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돈을 봤습니다. 똑바로요. 사돈이 눈을 피했어요. 시선을 못 마주쳤죠. 투자 받으러 오셨다며요? 네. 사업 계획서 있으세요? 네.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안 열렸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앞에 내밀었어요. 받아서 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한참을요. 사돈은 기다렸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었어요.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서류를 다 읽었습니다. 내려놨어요. 사돈을 봤습니다. 잘 짰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사돈이 긴장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흘 전 기억나세요? 얼굴이 더 하얗게 됐어요. 그건 제 뺨 때리셨잖아요. 회장님, 비린내 난다고요. 수준 떨어진다고요. 사돈이 말을 못했습니다. 시장 상인 주제에 말대꾸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무릎 꿇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무릎 꿇으라니까요. 사돈이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제발, 지금 당장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갑게요. 사돈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개 드세요. 회장님, 고개 들라고요. 사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요.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모아서 돈을 모았어요. 10만 원씩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부동산 투자했죠. 상가 하나 샀어요. 눈을 크게 뜨고요. 지금 이 건물 제 겁니다. 이 지역 상권 절반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자산이 수백억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저를 그냥 시장 아줌마로만 알았으니까요. 서류를 들었습니다. 투자 요청서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데요. 수준 떨어지는 제 돈 받으실 수 있겠어요? 사돈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당신이 무시한 그 손이 제 손을 들어 보였어요. 거친 손이었죠. 지금 당신 목을 쥐고 있어요. 회장님, 제발. 당신 회사 부도 직전이라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까지 투자 못 받으면 파산이라고요? 네, 그렇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투자는 안 됩니다. 그 희망을 꺾었죠. 회장님, 이유 아시죠? 제발이요. 제 딸, 민지 알죠? 네, 그의 엄마 뺨을 당신이 때렸어요. 죄송합니다. 사돈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닥에 머리를 찧었어요.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만하세요. 회장님, 제발 나가보세요. 서류를 돌려줬어요. 회장님, 나가라니까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이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서류를 집었죠. 눈물을 흘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사돈. 뒤에서 불렀어요. 돌아봤습니다. 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명품 입는다고, 집이 크다고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나요? 사돈이 대답 못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몰라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세요. 네. 문이 열렸어요. 사돈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조용해졌습니다. 책상에 기댔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완전히 졌더군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뺨이 얼얼했던 그날 떠올랐어요. 이젠 후회 없었습니다. 제대로 보여줬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대한종합건설 부도 처리됐대요. 사돈네 회사였죠. 뉴스를 껐습니다. 민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회장이었어요? 그랬단다. 왜 말 안 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스스로 서길 바랐어. 내 돈 믿고 나태해질까봐. 엄마. 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미안해요. 괜찮아. 준호네. 파산했어요. 알아. 이혼할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준호도 동의했어요. 민지야. 엄마 무시하는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응? 엄마 자랑스러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사랑해요, 엄마.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북적였죠. 내일은 다시 그곳에 갈 겁니다. 고무신 신고요. 앞치마 두르고요. 생선 손질할 거예요. 손님들 웃으며 맞을 거고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회장이든 상인이든 중요한 건 당당함이었습니다. 옷이 초라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단단하게 살아왔으니까요. 평생 일한 이 손, 거칠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회사를 만들었고 당당함을 지켰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겉모습에 속지 않나요? 나이 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진 않나요? 우린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